안녕하십니까. 에너미스의 배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 서피스를 이용한 유동 구조 연성에서 유체 구조 연성에 쓰인 FS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체인 내부에 유체가 담겨 있고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이 이동할 경우 유체에 의해서 벽면에 압력 분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압력 분포를 구조해석의 경계 조건으로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리드 모델과 미드 서피스 모델을 두 가지를 이용을 하여 계산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미드 서피스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튜토리얼 19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께가 얇은 구조물의 경우 두께 방향으로 격자를 3개 이상은 넣어서 해석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격자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석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미드 서피스를 이용할 경우 두께 방향으로 중간에 있는 서피스를 추출을 해서 임의의 두께를 부여한 이후에 계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과 미드 서피스 모델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워크벤치를 실행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플루이드 플로우, CFX 그리고 구조 해석의 스태틱 스트럭처 첫 번째로 솔리드 모델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로 미드 서피스 모델 그리고 미드 서피스 모델을 그냥 불러오게 되면 유동해석의 결과를 그냥 불러오게 되면 유동해석의 압력 분포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내었습니다.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동 해석 모델입니다. 그 해석 모델은 다음과 같고 저는 인넷하고 오프닝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런 형태의 유동량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할 겁니다. 메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메쉬를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동 형태는 벽면에서 속도가 제로고 벽면에서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벽면 가까이 있는 부분에는 이 층류하고 난류가 공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속도나 압력 구배가 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벽면에서 조밀한 격자를 주지 않을 경우 해석이 이 벽면의 영향을 난류 영향을 안쪽에서 이 반영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여서 격자를 벽면에서 조밀한 격자를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위에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하시고 바디를 이 하나의 바디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운다리 경계면입니다. 바디에서 어떤 부분을 경계로 해서 그 면에서부터 이제 이 서피스 메쉬 즉 벽면에서 조밀한 메쉬를 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구 출구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조밀한 메쉬를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구 출구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조밀한 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 트랜지션 레이시오를 저 같은 경우는 0.15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맥시멀 레이어는 5개, 그로스 레이트라는 의미는 벽면에서 첫 번째 격자가 생성되고 그 첫 번째 격자와 두 번째 격자 사이에 격자가 생성되는 길이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 정도 증가해 가지고 격자가 계속적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격자를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인넷, 오른쪽은 오프닝 조건을 줄 수 있도록 제가 경계면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업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셋업형이 디폴트 도메인이 들어오게 되고 디폴트 도메인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영역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타입은 플루이드 도메인. 그래서 플루이드는 머티리얼은 워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루이드 모델은 아이소더멀, 그 등온 과정을 고려해서 풀 겁니다. 온도 변화는 없다고 풀 거고, 그리고 난류 모델은 시어 스트레스 트랜스포터. 기본 예전에는 K 필러 모델이 기본 모델이었으나 지금은 시어 스트레스 트랜스포터 모델이 기본 모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상 상태 계산이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굳이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됐으면 Apply OK를 눌러서 닫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가지고 바운다리에서 인넷을 추가를 합니다. 인넷을 추가를 하고 바운다리 타입은 인넷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운다리 디테일은 속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노멀 스피드로 0.5m/s로 유동장 입구에서 출구 쪽으로 이제 유동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 경계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서트에서 바운다리에서 오프닝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바운다리 타입 오프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웃렛과 오프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웃렛의 경우는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에서 내부로 빠져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리버스 플로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역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렴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구의 유동장의 물질 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동이 수렴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CFX에서는 오프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리적 변화에 따라서 나갈 수도 있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 조건으로 두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쪽 부분의 압력은 일단은 대기압으로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위해서 경계 조건 다 적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브 컨트롤러 갑니다. 그 솔브 컨트롤러로 가셔서 맥스 이터레이션을 적당히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스케일 팩터를 기본적으로 1.0으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되어 있으면 한 번에 값을 많이 크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많은 값을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일 팩터를 좀 낮춰주게 되면 작은 값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계산값 차이가 값이 작습니다.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수렴을 하는데 대신 타임스케일 팩터가 클수록 수렴이 된다면 수렴 시간은 빠르고 그렇지만 수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타임스케일 팩터를 작게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수렴하는데 해석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타임스케일 팩터를 1.0으로 설정해서 해석을 진행했는데 수렴이 하지 않고 계속 진동하는 현상이 나오게 된다 하시면 타임스케일 팩터를 조금 줄여서 계산을 해보시면 수렴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타임스케일 팩터를 줄여서 계산을 했는데도 수렴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격자를 다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팅이 다 되었으면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세팅은 손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다 됐으면 경계 조건이 설정이 다 됐으면 솔루션을 눌러서 계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누르시게 되면 계산할 때 더블 프리시즌을 할 거냐 또는 라지 프라블럼 문제냐 노드 수가 아주 많은 격자 수가 아주 많은 문제일 경우 라지 프로블럼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해석하는데 메모리를 조금 더 작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는 방정식의 소수점 자릿수를 기본 소수점 자릿수보다 2배로 많이 진행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시리얼로 계산할 건지 또는
MPI 100일로 계산할 건지를 설정해 주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이 다 되었습니다. 쭉 계산이 되다 약 567번 정도에서 7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까지 다 수렴을 했네요. 자, 이렇게 수렴이 되었으면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결과를 확인하면 일단 컨투어를 확인해서 그래서 컨투어를 선택을 하시고 오늘 디폴트 도메인 디폴트 그래서 입구 출구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압력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프레셔를 선택하고 로컬 그리고 컨투어는 21개에서 어플라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유체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른쪽의 이 벽면 출구 벽면 주위에서 높은 압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 약 166 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동 해석이 다 끝났으면 이제 구조 해석으로 갑니다. 구조 해석의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 외부 솔리드 모델이고 격자는 디폴트로 격자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픽스드는 바닥 부분은 일단 고정 조건을 제가 선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임포트 로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에서 프레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포티드 프레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7개 페이스 제가 7개 페이스에 대해서 압력값을 불러오고 싶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CFD 서피스는 어차피 저희가 디폴트 도메인 디폴트를 선택을 하시는데 인넷하고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유착력이기 때문에 값을 가져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임포트 로드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임포트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압력값이 보시게 되면 지금 164 파스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동 해석의 결과에서 보면 166 파스칼 정도가 되죠. 그래서 값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값들은 서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값을 맞추시고 싶으시면 이 옵셋에서 값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4.81 파스칼이고 유동 해석의 결과가 166 파스칼이기 때문에 약 2 파스칼의 값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옵셋에서 2 파스칼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저 값이 166 파스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하셔가지고 옵셋을 조절하셔가지고 값을 유동 해석과 결과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 보면 다음과 같이 내부에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외부로 변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포티드 프레셔의 경우 구조 해석에서는 면에서 압력 분포가 나타나는 그 면에서 값이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쪽 면이 적용이 되었고 즉 바깥쪽으로 압력이 작용하는 그러한 경계 조건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미들 서피스의 경우입니다. 미들 서피스도 동일한 방법으로 임포티드 프레셔를 불러왔지만은 지금 보시면 값이 바깥쪽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미들 서피스 바깥쪽. 이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압력이 작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임포티드 프레셔를 들고 오게 되면 제가 튜토리얼 19에서 이야기한 미들 서피스의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의 경우에는 이게 탑 바텀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면을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FSI 해석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면을 선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불러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 현상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압력 분포를 불러올 때 값을 불러왔지만 이 값의 스케일을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들어왔던 값이 162 파스칼이 이 양의 값이고 87.75 파스칼이 음의 값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불러오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을 값을 스케일을 마이너스 1로 시켜가지고 값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면에 작용을 하지만은 162.44 파스칼의 압력값이 이 벽면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 수직으로 안쪽으로 작용하는데 바깥쪽으로 작용하게끔 방향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모델은 0.00268 정도가 되었고 이분은 0.00292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솔리드 모델과 서피스 모델의 값의 차이는 미들 서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솔리드 모델보다도 바깥쪽에 이 두께 방향으로 중간 지점에 있는 면을 추출을 해서 그 부분에 유체의 값을 보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실제 값 자체도 조금 다릅니다. 값이 조금 작고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관한 값이 살짝 틀리기 때문에 값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솔리드 모델과 미들 서피스 모델의 경우에도 변이나 응력값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들 서피스를 이용해서 FSI를 진행할 경우 분포되는 압력이 이 임포트 되는 압력이 어느 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후에 이 압력값이 물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러왔을 때 바깥 부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마이너스 1을 시켜서 방향을 수로 바꿔준 겁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기존의 솔리드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압력값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계산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